클리닉 조합 단원 페이지 7쪽 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주머니 안에 서로 다른 빨간 공 4개, 그리고 서로 다른 파란 공 2개, 그리고 서로 다른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낸다라고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3개 공을 꺼내는 방법수를 찾는 문제네요. 1번 볼게요. 자, 9개의 공에서 그냥 공 2개를 꺼내는 방법은 9C랑 똑같죠? 그래서 이 아이는 36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색의 공을 2개 꺼내는 방법이니까 지금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으니까 우리는 빨간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그리고 파란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검은 공들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네. 그러면 빨간 공은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여섯 가지. 그 다음 파란 공은 2개가 있네. 2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는 1가지죠.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는 얘는 3C1이랑 똑같으니까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색의 공을 2개를 꺼내는 방법수는 이 경우의 수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색의 공을 꺼내는 방법의 수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 에서 뭐를 빼면 돼? 서로 다른 색의 공을 꺼낸다 라는 말은 같은 색의 공을 2개 꺼내는 방법수를 빼면 되겠죠? 같은 색의 공을 2개 꺼내는 방법의 수 또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 된다라는 거 찾아놨고, 같은 색의 공을 2개 꺼내는 방법수를 2단계에서 10가지라고 찾아놨네. 그래서 답은 26.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 그 곱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자, 1단계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20개가 있지. 1단계에서 20개의 자연수들 중에서 나는 3개를 택한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계산하면 114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닌 3개의 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되는 게 1부터 20까지 중에서 3의 배수가 뭐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총 6가지가 있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가 아닌 3개의 수를 택해야 되니까 20개 중에서 이 6개를 제외한 몇 개? 14개 중에서 2개를 뽑게 되면 3개를 뽑게 되면 3의 배수가 아닌 3개의 수를 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64가 됩니다. 자, 그럼 3단계에서 택한 실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면 돼? 3의 배수를 제외한
수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됐죠? 그럼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1단계에서 1140이라는 거 찾아놨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제외한 수들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2단계에서 364다라고 찾아놨네. 계산하면 776.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남녀 통틀어서 14명이 있는데 여기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선출을 하는 방법의 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남학생의 수를 찾는 문제네요. 1단계 볼게요. 14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14, 13, 12, 3, 2, 1. 그래서 나눠주시면 364가 됩니다. 자, 그럼 2단계. 남학생 수가 적어도 1명이 포함이 되도록 선출하는 방법의 수에서 관계식을 세우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여학생의 수가 n명이다 라고 주어졌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라는 거는 남학생이 1명이 돼도 되고 남학생이 2명이 돼도 되고 남학생이 3명이 돼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반대는 뭐야? 모두 다 3명이 모두 다 여학생이 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면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뺀 게 3명이 모두 여학생. 수를 뺐을 때 그 방법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1단계에서 찾아놨고, 자, 여학생 수가 n명이다. 그 n명 중에서 나는 몇 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거지. 그럼 nC 3이 될 거고 요 아이가 바로 329가 된다. 그러면 넘어가면 nC 3의 값은 35가 된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 우리가 nC 3의 값이 35가 된다라는 거 찾아놨으니까 이 아이 풀면 n-1, n-2를 3, 2, 1로 나누는 거네. 그 아이 값이 35다. 양변에 6을 곱하게 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는 6 곱하기 35제. 근데 35는 5 곱하기 7이잖아.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러면 가장 큰 값이 n이 되겠죠. 따라서 n의 값은 7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네. 전체 학생 수가 14명이었고 여학생 수를 우리가 n명이라고 잡았으니까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서 여학생 수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남학생 수도 7명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네. 자, 1단계 보면은 씨름 선수 6명의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니까 지금 옆에 대진표를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나누고 있어? 4명, 2명으로 나누고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1단계 6명을 4명, 2명으로 나눠야 해. 그러면 6시 4
하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겠네. 유래되지? 그럼 15 곱하기 1이 돼서 15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나눈 4명을 또다시 쪼갰죠. 2명, 2명으로 쪼갰네. 그러면 나누어진 4명을 다시 2명, 2명으로 쪼개네. 근데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는 우리가 수가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2팩으로 나눠줬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단계의 방법수는 15 곱하기 3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씨름 선수 A가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한다라는 말은 A는 어디에 있어야 돼? A는 한 번 경기하고 결승에 진출한다라는 거는 요 자리나 요 자리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A랑 처음 경기를 치를 선수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를 제외시키고 몇 명이 있어? 5명 있지? 5명 중에서 A랑 경기를 치를 첫 번째 선수를 뽑자. 그러면 5가지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와 A랑 경기를 하는 선수 총 2명을 제외하고 이제 4명이 남잖아. 그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개야 되겠죠. 얘도 나누는 수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5 곱하기 3이 돼가지고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승전에 진출하는 사람은 여기랑 여기잖아. 그치? 그럼 A랑 B는 하나가 여기서 A가 나오면 여기 B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가 여기 나오면 A가 여기 나와야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3단계 볼게요. 먼저 한 번만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에 올라가는 사람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A가 한 번만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에 올라갈 때. 그 다음에 2번째. B가 한 번만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에 올라갈 때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아까 2단계랑 다르게 A가 여기 왔다라는 말은 A랑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2단계처럼 5명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B를 제외시켜야지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니까 A랑 경기를 처음 치를 선수는 A, B를 제외하고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을 고르는 방법이랑 똑같죠? 그럼 요 아이는 4가지. 그 다음에 남은 선수가 3명인데 그 3명 중에서 B랑 경기를 치를 선수를 택해야 되겠네. 그럼 B랑 경기를 치를 선수를 택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 돼서 12가 돼요. 마찬가지로 B가 한 번만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에 진출하는 경우도 똑같겠죠? A, B를 제외하고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A와 경기를 처음 치를 선수를 택하는 경우를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아이도 동일하게 12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2가지의 경우를 더하면 24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보게 되면은 지금 반원위에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1단계 볼게요. 9개의 점줄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경우니까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고 택한다라고 했으니까 9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네. 9, 8, 7, 6을 4, 3, 2, 1 나누면 126. 그 다음 2단계. 자, 1단계에서 구한 경우의 수들 중에서 사각형이 아닌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러면 사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자. 자, 우리가 지금 반원의 지름 위에 점이 몇 개가 있어? 점이 5개가 있죠? 그 5개의 점들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4개를 고르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겠네. 5개의 점들 중에서 4개를 고를 때 이 아이는 OCL이랑 똑같죠? 5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반원의 지름에서 몇 개의 점을 택하고 여기서 3개를 고르고 위에서 하나를 고르면 어떻게 돼?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뭘 따지면 되냐면 이 반원의 지름 중에서 몇 개를 택하고 3개를 택하고 그 다음에 한 직선이 있지 않은 몇 개의 점들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의 점들 중에서 몇 개를 하나를 택하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 따라서 10 곱하기 4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와 요 경우의 합이니까 45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단계에서 사각형의 개수는 총 경우의 수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네. 그걸 2단계에서 찾아놨죠? 그래서 81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 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5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도형의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찾으라고 했네. 자, 1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로선이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지. 그 다음에 세로선이 6개가 있고 가로는 4개가 있지. 됐나? 그럼 1단계에서 4개의 가로선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2개를 고르면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또 6개의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개수는 6 곱하기 15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2단계 정사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 조그만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눠야 돼.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리고 2인 정사각형 3인 정사각형의 수를 찾아보자. 자, 한 변이 1이 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지. 그럼 얘가 15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거는 어떤 애야? 얘잖아.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5, 6, 7, 8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8개. 그 다음에 3인 정사각형은 3개죠. 하나, 둘, 셋. 따라서 이 아이들 다 더하게 되면 26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 우리가 1단계에서 만들 수 있었던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뭐를 빼면 돼?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번 볼게요. 자, 12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12개의 점들 중에서 2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찾으래.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뭐를 찾아야 돼?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을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한 직선 위에 2개의 점을 택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는 뭐 있어? 하나, 둘, 셋, 넷, 또 5, 6, 7, 8이 있지. 맞지? 자, 따라서 여기서 뺄 거야.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는 뭐야? 3C2죠? 이 y는 3C1이랑 똑같으니까 3가지지. 근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 몇 개가 있었어, 위에? 8개가 있었네. 그래서 8 곱하기 3이 돼서 2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위에 그림 보면은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 뭐 있는데? 하나, 둘, 3개 있네. 그쵸? 그럼 또 나눠야 돼. 한 직선 위에 몇 개? 4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 중에서 뭐를?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자. 자, 그러면 일단은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수니까 6가지지. 근데 그렇게 생긴 직선이 몇 개였어? 3개였네. 그래서 똑같이 6 곱하기 3이 돼서 몇 가지가 된다? 18가지가 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빼?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을 때
두 개를 고르는 방법 수를 빼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뭐를 해줘야 돼? 8을 한 번 더하고 3을 한 번 더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 경우에서 세 개의 점들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경우에서는 한 직선을 뭐 할 수 있어? 다 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한 번씩 더 고려를 해줘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35가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보면은 12개의 점들 중에서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좀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12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 그리고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 경우를 제외시켜야 돼. 그럼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에서 3개의 점을 택하는 경우를 찾으면 돼.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3개의 점들 중에서 우리가 3개를 택하면 안 만들어지지? 그쵸? 이 y는 한 가지야. 근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 아까 몇 개 있었어? 3개 고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지. 그래서 여기다가 8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2단계.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는 4개 중에서 똑같이 3개를 뽑으면 되겠네. 요 y는 41이랑 똑같으니까 4가지가 되죠. 근데 이렇게 생긴 직선도 몇 개가 있었어? 몇 개가 있었어? 3개가 있었죠? 하나, 둘, 3개. 그래서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여기서 8과 12를 빼주면 되겠네. 되죠? 얘는 뭔가 더해주지 않는 이유는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을 골랐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없고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그 개수를 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단계 보겠습니다. 12개의 점들 중에서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앞에서 했던 문제랑 동일하겠죠? 자, 직사각형의 개수니까 가로선, 세로선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보게 되면 세로선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로선이 3개가 있네. 그쵸? 그럼 우리 2개씩 가져오면 되잖아. 자, 그럼 가로 중에서 2개 뽑고 세로 중에서 2개를 뽑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계산하면 18가지가 돼요. 그치? 자, 근데 이 경우에서는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이 가로에서 뽑고 세로에서 뽑고에도 있지만 또 뭐에도 있어? 그림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 이렇게 4점을 뽑아도 직사각형이 생기고 이렇게 뽑아도 직사각형이 생기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면 되냐면 방금 만들어진 2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가지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홍보 요원을 모집하려고 했더니 남자 5명, 여자 5명이 지원을 했다. 자, 이 지원자들 중에서 4명을 선발하려고 할 때 이걸 찾는 거네요. 자, 1단계 보게 되면은 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니까 남자는 총 5명, 여자도 5명이 있었으니까 남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여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A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적어도 여자 1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했네. 우리는 몇 명을 뽑을 건데? 4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여자가 1명이라는 거는 여자가 1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고 4명 다 돼도 되지. 근데 여자가 5명이니까 최대 4명까지 다 될 수 있죠. 이 경우를 다 찾는 것보다 우리는 적어도 문제니까 반대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단계에서 봤을 때 2단계에서 봤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을 선발한다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면 돼? 남자 5명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거지. 그쵸?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지. 그치? 그 다음에 남자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 이렇게 되네. 계산하면 얘는 5C1이랑 똑같네. 그래서 205가 됩니다. 얘가 B. 자, 그 다음에 3단계. 특정한 2명을 반드시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C라고 뒀네. 자, 그러면 특정한 2명은 이미 뭐 했어? 선발을 했네. 그쵸? 그럼 총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았네. 그럼 몇 명이 남아있어, 지금? 나머지 8명이 남아있지. 그 중에서 2명 뽑았으니까 우리 총 4명 뽑아야 됐어. 그럼 2명을 더 뽑으면 되겠네. 그럼 남은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랑 똑같겠죠. 요 아이가 C가 됩니다. 따라서 4단계에서는 이 A, B, C 합을 구하라고 했네. 100 더하기 205 더하기 28이 돼서 333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번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6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할 때 그 선택한 카드에 적혀져 있는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 1단계 보게 되면은 선택한 카드에 적혀져 있는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조건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1부터 쭉 더해 10까지
이 아이가 55가 된다라는 건 알고 있죠? 55가 뭐야? 이거 홀수잖아. 그러면 이 55는 우리가 홀수이기 때문에 선택한 카드에 적혀져 있는 수의 합이 홀수라면, 즉 6개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카드의 몇 장? 4장에 적혀있는 수의 합은 뭐가 되어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짝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는 짝수 더하기 홀수라서 홀수가 됐던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되지 않은 카드의 4장에 적혀져 있는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뭐 있어? 이 4개의 수가 모두 뭐일 때? 모두 짝수여도 되고 모두 홀수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짝수 2개, 홀수 2개여도 그 4개의 합은 모두 짝수가 되겠죠. 그 아이가 1단계에서 말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볼게요. 자, 2단계 보면은 선택되지 않은 카드 4장에 적혀져 있는 수가 모두 짝수 또는 홀수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네. 이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카드 4장에 적혀져 있는 수가 모두 짝수일 때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짝수가 몇 개 있어? 5개가 있지. 그 중에서 몇 개를 택하는 경우 모두 짝수가 되려면 이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요 아이 홀수가 얘도 몇 개야? 5개잖아. 그럼 모두 홀수가 되려면 5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짝수가 되거나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니까 이거 2개의 합이 됩니다.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 5 적으면 되고, 또는이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3단계. 자, 선택되지 않은 카드 4장에 적혀져 있는 수가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경우는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가 2개, 홀수가 2개가 되어야 된다. 짝수 2개, 홀수가 2개 되어야 된다. 그럼 5개의 짝수들 중에서 2개 뽑고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네. 이 아이는 100까지가 됩니다. 됐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지금 2단계랑 3단계에서 나눈 것들은 뭐가 안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네. 그럼 합의 법칙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4단계에서 요거와 요거의 합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4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 1단계 보게 되면은 이 아이 대소관계를 물어봤네. 그거는 이 부등식이죠. 자, 우리가 2개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2개가 뭐 해도 되고 둘 다 0보다 커도 되고 또 둘 다 0보다
작아도 되겠지. 이 두 가지가 있네. 됐죠? 그럼 대소관계는 우리가 그냥 이항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네. 됐죠? 자, 그럼 2단계. 자, 그러면 우리가 2단계에서 말하는 거는 뭐야? 이 아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부터 9까지의 수들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두 개를 골라서 A, B를 정하면 되죠. 우리가 두 개를 뽑기만 하면 그 두 수의 대소관계는 정해지는 거니까 A와 B의 값은 정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A와 B를 제외시키고 7개의 자연수가 남는데 그들 중에서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그 두 수의 대소관계가 결국에는 C와 D의 대소관계랑 같겠죠? 뽑기만 하면 대소관계가 정해지니까 C가 뭐고 D가 뭔지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볼게요. 9개의 점들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A와 B가 될 애를 고르고 A와 B를 제외한 7개의 자연수 중에서 C와 D를 고르는 방법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756이 됩니다. 됐지? 고르기만 하면 정해지는 거니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 요 아이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 그럼 얘도 똑같지? 9개의 점들 중에서 A, B 두 개 고르고 그 다음 또 남은 7개 중에서 C, D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도 똑같이 756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4단계. 따라서 구해야 되는 자연수는 우리가 얘가 되거나 또는 얘가 되는 거였으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네. 더하시면 1512가 됩니다.